자, 딸의 15억의 집을 판 아빠가 그 집에 11억 전세로 들어가셨네요. 그러면 그 따님은 차액인 4억만 내면 명의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조금 뭐 시세대로 하고 한다면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일단 서울시에서는 이상거래다, 우리가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해서 총 204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네요. 이거는 이미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죠. 토호제 재지정이 되면 앞으로 이 두 가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그 하나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 신규 지정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이 자금 출처 조사 이거였는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제가 어떤 뭐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수순이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에 있는 기사고요. 조용훈 기자님이 4월 2일 날 올려주신 거네요. 자,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분 자금 조달 적정성 집중 분석한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등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곧바로 어떤 세무조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항상 이런 것들을 1단계에서 하는 쪽이 어디냐면은 지자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런 걸 보고, 좀 이거 이상하다, 이거 좀 우리가 전문가한테 좀 보내서 검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편법 증여가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국세청 보내버리는 거고요. 뭐 명의신탁 같은 게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다 보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같은 비슷한 케이스인데 어떤 사람은 그 소명하라고 통보 연락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이 자체가 어떤 세무조사에서 편법증여로 뭐 판명해놨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왜 이런 거를 서울시에서 할까? 당연히 토호제 재지정하고 나서 계속 이거를 좀 옆에 풍선효과 못 가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더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자금 출처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한 매수인은 서울 아파트를 15억에 매수하면서 딸하고 사위네. 그러니까 아마 공동명의 한 것 같은데, 자기 자금 사업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 계약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게 좀 특수관계자라서 우리가 좀 약간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매도자가 그걸 팔면서 동시에 임차인으로 가는 소위 말해서 주인 전세라고 하잖아요.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직전 임대차도 곧바로 돼버려요. 새 끼고 사는 물건은 안 되지만, 이제 좀 제가 다른 이야기 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어떤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거래고 편법 증여 같은 게 의심이 되니까 이제 넘긴 거예요. 결과는 나와봐야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에 나섰는데, 3월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그거죠. 토호제 재지정 및 확대 지정에 따라서 된 거 그거죠.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이후 발생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제가 증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게 지금 그때 3월 19일에 나왔던 그 충격적인 그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재지정을 설마 할까 그랬는데 재지정을 했어요. 사실 그 전부터 설마 이걸 풀겠냐 그랬는데 정말 풀어버리고, 뭐 맞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은 4번에 있어요. 4번에 좀 한글 파일이다 보니까 깨지는데, 보시면 이제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이렇게 있어가지고 합동 점검하고 기획조사하고 자금 출처 조사, 특히 제가 이제 요거 조심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 이게 있는데, 수시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하겠다 이런 거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실제 제 주변 수강생들도 보니까 실제 그분은 세무조사 받으라고 연락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걸 가지고 잡는다고 했는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합동으로 구성한 현장 점검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움직이죠.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해서 강동, 마포, 송동, 동작 등 11개 구에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저 35개 아파트 단지가 어딘지를 좀 보고 싶다, 그죠? 저 35개가 되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자금 출처 기획조사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위법 의심 거래를 정밀 분석 중이다. 국토부는 신고가 거래 신고 후에 해제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와 편법 증여 및 대출 규정 위반 사례를 선정해서 집중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1, 2월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 지난 3월 17일부터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고, 그 제출된 자료를 정밀 분석을 통해서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자체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이런 데에서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기 소명자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거는 그 자체가 세무조사는 아니고 좀 의심이 되니까 소명해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끝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좀 뭔가 자료가 미비하다거나 좀 대응을 잘 안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전문가, 세무 공무원, 세무서 넘어갔을 거야. 있는 거죠. 그럼 좀 일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수강생은 지자체에서 연락 온 게 아니라 곧바로 세무서에서 연락 와서 좀 깜짝 놀랐다.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부부 공동명의였어요.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가 증여재산 공제가 6억까지 되긴 하지만 금액이 좀 크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증여세, 비과세 구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점검 결과 약 20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고 이를 대상으로 추가 정밀 조사를 하겠다. 자,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매수인 B가 서울 아파트를 47억에 매수하는데 이제 강남권의 고가주택이죠. 자기 자금 17억, 그러면 30억이 B잖아요. 그 30억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30억의 자금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가장 많이 제가 나올 것 같고 염려되는 게 저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여전히 토호제가 다시 재지정이 되면서 이 똘똘한 한 채 그리고 강남권에 대한 그 수요는 여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니까 주택수를 많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하나로 가고 싶은데 대출 규제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매수하고자 하는 그 욕망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는데 그걸 매수하기 위한 수단, 자금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니까 이제 뭔가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변 좀 편한 사람 상대적으로 갑자기 생뚱맞는 뭐 제3자 친구한테 빌리면 좀 부담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가족들한테 빌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가족 간이니까 팔이 좀 안으로 굽는다고 빌리는 게 아니라 약간 증여, 실질이 증여인 것처럼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자세하게 보진 못했지만 무려 30억을 빌렸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환 기간, 그리고 이자율 이런 것들이 좀 되게 형편없게 작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차용증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가깝다 그러면은 이제 과세당국이 판단해서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래서 소명자를 진구하고 요청하고 있고 불법 확인 행위가 확인되면 국세청, 세금이죠. 증여세 같은 거, 금융위원회, 그리고 경찰청, 이게 명의신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이렇게 말을 했죠. 이상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겠다.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거는 하시는 멘트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이게 심리를 이게 꺾는 게 쉽진 않아요. 이게 우리 지난 정권 5년 동안 봤었잖아요. 거의 30여 차례에 가까운 규제를 했는데 잘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이상거래가 이거예요. 이제 보도자료 4월 2일 날 나왔고 국토부에서 나온 건데 앞에 내용은 여기 신문기사에 있는 거고요. 사례 1번을 보십시오. 사례 1번. 여기 보면은 사례 1번을 보면은 매수인이 서울 땡땡 아파트를 15억에 매수했는데 그 매수인이 그 딸과 사유예요. 근데 매도인은 부친이에요. 근데 특수관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은 자기 자금 4억과 매도인을 임차하는 신규 전세계약 주인 전세인데 임대 보증금을 11억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명자료 진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세청 통보 예정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의심이 되니까 정말 이거 보증금은 11억 맞냐? 왜냐면 이 매도자가 사실 뭐 이게 그냥 그 보증금으로 그냥 하고 실제 거래되는 거는 4억만 가겠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특수관계인 간에 이런 거래가 있으면은 조금 더 특히 자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자금 이체를 할 때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그 메모 이게 비고란에 메모 적을 수 있잖아요. 항상 거기에다가 무슨 보증금이다, 뭐 원리금 상환이다, 대출 원금 상환이다, 뭐 계약금이다 이런 식으로 다 적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부간에도 자금이 하다 보면 섞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소액이고 얼마 안 되고 아니면 어쩌다 한번 섞이고 그러면 괜찮은데 너무 빈번하게 한다던가 그 금액이 커진다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메모를 좀 잘 남겨두시면은 나중에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례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제가 봐도 좀 과한 것 같아요. 47억짜리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데 자기 돈 17억 하고 와 근데 17억 예금이 있었네요. 근데 30대래. 와, 야 30대가 17억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여기에 아버지한테도 30억을 빌리네요.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이 30억 차입도 차입인데 나는 이게 더 궁금한데 17억 예금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했을까? 30대가.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기 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하고 차입금 30억은 특수관계인에게 차입했다. 이게 좀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 예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태로는 뭔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우리가 봐도 좀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좀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어떤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면 전문가 국세청에 맡기겠다. 이런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자,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보면은 집값 담합 의심된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제 추가 조사 요청인데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아파트 땡땡평은 얼마 이상으로 합시다. 인근 아파트 몇몇 평이 얼마의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매물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단톡방, 카톡 같은 단톡방에서 부동산 무슨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금지하겠다. 어우,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게 좀 시장이 더 과열되면 그런 내용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예상대로 역시 나왔는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그러니까 토지의 재지정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나왔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뭔가 기존에 있었던 보도자료랑 비교했을 때 그냥 좀 약간 뭔가 약한 느낌? 그리고 사례도 좀 평범해요. 평범해. 그래서 약간 좀 정부가 어떻게든 됐든지 간에 이거 풍선 효과 퍼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약간 선제적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느낌이 좀 가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적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소나기는 피해야 되겠죠. 소나기는 피해야 되니까 자금 출처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 조심하시고요. 소명이 잘 되는 거를 잘 활용하세요. 소명이 잘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일단 1차 검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고 얼마 전에 어떤 모 연예인 분이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28억짜리예요. 근데 대출을 20억을 받았거든요. 몇몇 댓글을 보니까 야 뭐 연예인인데 돈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자금 조달 그리고 소명하려고 일부러 대출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출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증여하면은 괜찮아요. 그냥 증여 비과세 구간이라도 부부간에 6억 그냥 신고하시고요. 혹시 내가 뭐 직계 좀비속 5천인데 뭐 1억을 했다 그러면 5천 넘으니까 세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차라리 5천에 대해서 세금 10%니까 50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아깝지만 차라리 증여세 신고하면은 그게 또 굉장히 또 좋은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5억에 대해서 내가 증여를 받고 싶은데 너무 아깝잖아요. 증여세 내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차용을 좀 하고 일부는 증여를 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동시에 하면 약간 그래. 그러니까 증여를 좀 먼저 받고 예를 들자면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서 한두 달 정도 지나서 다시 또 차용을 하고 그러면 스토리가 좀 완벽해집니다. 처음에 한 2억 정도만 증여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3억에 대해서는 돈을 빌렸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를 얼마 하고 이자 지급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자 지급할 때 메모 남겨야 되고요. 그리고 원금 3억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갚겠다.
가급적 5년을 안 넘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10년 뭐 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5년 밑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 30년 안 되나요? 뭐 담보대출 이렇게처럼 하지 마세요. 담보대출이 아니잖아요, 이게. 은행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도 지금 30억짜리 이것도 내가 안 봤는데 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아주 이상하게 돼 있을 거야, 분명히. 과거에 실제 21년도에 제가 30억을 차입을, 30억은 아닌데 차입을 했는데 만기가 30년이고 무이자로 한 케이스가 걸렸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좀 시장도 그렇고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좀 혼란스러운데 당분간은 규제 지역 강남, 성구, 용산에 있어서 거래하실 때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 거 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 이상이면 다 쓰죠. 그래서 그 부분 하시고 비과세라도 증여세 신고는 그냥 그때그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